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팟빵과 파티에서 아침 8시 반에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행했던 내용 중에 한국인의 은퇴 키워드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작년도 분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나왔고요. 그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정리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영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팟빵 파티에서 들어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뭐냐? 사실은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4대 보험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대 보험이라는 것은 노령장애 사망을 대비한 연금보험, 그다음에 질병과 부상을 대비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고요. 업무상의 재해를 보장할 수 있는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 그 다음에 실업 등을 대비한 고용보험. 이거는 사실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들이세요. 회사에서 다 내게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이미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고용보험료를 납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보험의 특징은 고용보험 전통적인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 다양한 노동시장의 정책을 적극 연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업보험 플러스 고용안정사업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같은 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신다라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냈다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은퇴하게 되셨을 때, 은퇴가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셨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보시면은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급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이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일 등 회사 측 사정으로 해서 재계 안 된 경우 정년 퇴직 등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회사를 나갔다라고 하면은 실업급여는 사실 주지 않겠죠. 그 퇴직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서 빨리 받으셔야 되겠죠. 재취업의 의사와 구직 능력이 있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회사가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안 받쳐주면은 좀 되게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사실은 좀 없어야 되겠죠.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에 보시면 회원가입, 고용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용노동 로그인 하시고요. 수급자의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클릭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교육 시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방법 알아주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지급 계좌번호 필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구직활동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고용센터 취업 희망카드 발급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셔서 회차별 전수단체에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2019년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정리해 봤는데요. 고용서비스 안정망 강화로서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원 수준을 평균연금의 50% 60% 상향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에 특별하게 플러스해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2019년 6월까지 연장 추진, 임시 일용 특별고용 자영업 여성도 출산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추진에 대한 그 고용서비스 안정망 강화에 대한 정책까지 있었고요. 직장 내 갑질, 채용 비리 근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정청탁, 금전제공 등 채용 불공정 행위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연장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 탄력 근로시간제 개편 등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훈련 받는 과정에서 구직 신청, 동영상 교육을 이슈하고 이미지로 되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봤는데요. 계좌 발급 신청에서 훈련 상담 받으시고, 이것은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직자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훈련 과정 탐색 일자리 정보를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고용센터에서 계좌 발급 결정, 내일 배움 카드 수령, 훈련 기간에서 수강 신청하시고 고용센터 훈련비, 훈련 방역임을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도 이제 실직하신 상태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내일 배움 카드 직업 능력 개발 계좌란 구직자, 신규 실업자, 전직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이력 등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재직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때 받지 못하셨다면은 별도로도 가능하다. 계좌 발급 신청 대상자는 구직 중에는 전직 실업자, 고용모 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 신규 실업자, 고용모 가입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상담을 통해 훈련 목적, 필요성, 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해 계좌 발급, 적합, 부적합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훈련 상담하시고 계좌 발급해서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이라면은 과정 선택 훈련 참여해서 훈련 비용은 정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인의 은퇴 키워드로서 가장 관심 있었던 작년도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회사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많이 회사가 어려워진 만큼 이게 자발적 실업이 아니잖아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렵지 않았었나 싶고,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든지 재직자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실업급여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